70페이지 사건과 시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올리면요. 자,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은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요, 던지는 행위, 그거를 시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은 행위를 시행이라고 한다.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 뭐냐면 모든 결과의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6가지, 이게 모든 결과의 집합을 얘기하고, 사건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 이러면 A라고 하면 1, 3, 5.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바로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근원사건 생소하죠? 근원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사건이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같이 각각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전사건은요, 반드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건을 정의를 할 때 홀수라고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라 자연수의 눈이 나온 사건,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전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 하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온 사건, 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이런 걸 공사건이라고 한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요. 이 부분 밑줄 그으시고 필기를 하시고, 여기는 필기하지 마세요. 2번 설명하겠습니다. 배반 사건과 여사건. 자,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예, 됐죠? 자, 그러면요. 2번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이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4번인 여사건이 있어요.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A 합집합 B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합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2개 구별해야 돼요. 2개가 다른 거예요. 합법칙의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어떻게 해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동탄으로 대전을 가는데 사건 A가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 사건 B가 전철을 타는 경우, 이렇게 있었을 때 반을 잘라서 상체는 버스 타고 하체는 전철을 타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교 B가 교집합이 뭐예요? 공집합인 경우가 합법칙이고요. 합사건은 공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합집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합사건이랑 합법칙은 구별을 해야 된다. 합법칙은 A교 B가 공집합인 경우가 합법칙이에요. 그래서 2개를 3 플러스 2,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A가. 그래서 5가 되고요. 합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사건이라고 해요. 곱사건은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그게 2번이고요. 배반사건은 얘가 합법칙이랑 같아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즉 A교 B가 공집합인 경우, 이걸 합법칙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할 때는 합법칙이고, 여기 확률에서는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A교 B가 공집합인 경우입니다. 배반사건은 다른 표현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A교 B가 공집합인 경우, 그리고 집합기호로 A랑 B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배반사건 얘기하는 거다. 3번 서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집합에서 서로서는 A교 B가 공집합인 걸 얘기하죠. 그리고 4번 A, B가 있으면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면 A랑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3개면요. A, B, C이면 A가 일어나면 B, C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면 A, C가 일어나지 않고 C가 일어나면 A, B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배반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사건 잠깐 볼게요.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A 여사건이라고 그러는데 AC라고 그러죠. 컴플리멘탈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A랑 A 여사건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고요. A랑 A 여사건은 서로 배반사건이죠.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지 않고요.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이 70페이지 내용을 숙지를 하십시오. 한번 읽고 외우십시오. 근원사건도 외워야 되고 배반사건도 외워야 됩니다. 됐죠?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필수예제 01번 설명을 할게요.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 시행에서 주사를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그러죠. 짝수인 눈이 나온 사건이 A, 2, 4, 6이고요. 홀수인 눈이 나온 사건 B, 1, 3, 5고요.
그리고 4의 약수는 1, 2, 4죠. A, B, C 중 서로 배반 사건인 걸 골라라 그러면 교집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랑 B랑 교집합은 공집합이네요. A, B가 배반 사건이네요. B랑 C는 교집합했더니 있네요. A랑 C랑 있네요. 그래서 A, B만 서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밑줄 그어놓으시고 필수 예제 01번, 02번 풀어보십시오. 됐죠? 지금 72페이지 확률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가능성의 수를 나타내는 게 A의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PA라고 해요. P는 probability의 약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에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다 들어왔나요? 됐죠? 표본 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든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하고 NS분의 NA가 되고 NS는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 사건 A 경우의 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는 좀 너무 어렵고 전체 일어날 경우의 수랑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 사건 A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7일 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전체 경우에서 사건 A를 이루는 게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체 경우부터 먼저 항상 구해야 돼요. 전체 경우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경우가 만약에 순서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 사건 A도 순서가 있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전체 경우가 순서가 없으면 사건 A도 순서가 없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 전체의 경우를 서로 다른이라고 취급을 하면 같은 종류의 흰색 공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건 A도 서로 다른으로 취급해 준다면 확률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주사를 두 번 던질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한 개의 주사위가 서로 다른이라고 취급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 순서가 있다든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순서가 있다 정한 거죠. 6 곱하기 6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가 순서가 있으면 사건 A도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이 7인 경우는 1, 6, 2, 5, 3, 4인데 전체 경우가 순서가 있으니 사건 A도 순서가 있어야 되니 1, 6이랑 6, 2를 서로 구분해서 쓴다. 2, 5랑 5, 2도 구분한다. 3, 4랑 4, 3도 구분하니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모두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와 같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순서가 있게 계산하는 경우가 명확할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순서가 있게 해야 되냐, 없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경우를 순서가 없게 계산하잖아요. 사건 A만 순서가 없게 계산한다면 순서가 있게 계산한 거랑 확률은 동일을 해요. 그래서 전체의 경우가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의 경우 수를 여러분들이 구해보시고 순서가 있으면 순서가 있게 사건 A를 구성하시면 되고 순서가 없으면 사건 A를 순서가 없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애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제 주머니에 흰색 공 3개랑 검은색 공 2개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공을 꺼낸대요. 근데 전체의 경우는 OC1이죠. OC1. 5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흰색 공이 꺼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뭐요? 여기가 3C1이죠. 근데 이 흰색 공 3개가 같은 공이에요. 근데 OC를 하면서 이 O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NCR이랑 NPR의 경우에는요. 기본 전제 조건이 서로 다른이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고 나열하는 경우가 이 공식을 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OC1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5개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흰색 공 3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고요. 검은 공 2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흰색 공이 나올 확률은 3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확률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서로 다른이면 사건 A도 서로 다른이라고 계산을 하면 확률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오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죠? 이제 통계적 확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계적 확률은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73페이지에 설명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자,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든 같은 정도도 기대된다는 가정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은 근원 사건,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이래서 모든 같은 정도도 기대가 된다. 또한 횟수를 늘렸을 때도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두 번째 던졌을 때도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확률이 같은 기대되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 중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올 가능성, 공장에서 불량품이 생산될 가능성, 유통업체가 판매될 물건이 반품될 가능성. 이와 같은 경우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를 해요.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구한 상대 도수가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경향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쇼핑몰 업체라고 하면요. 30개를 물건을 팔았어요. 한 종류에 대해서. 30개 물건을 팔았는데, 첫째 달에는 5개가 반품이 되고요. 두 번째 달에는 6개가 반품이 되고, 세 번째 달에는 4개가 반품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 번 자료를 수집을 했죠. 많은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따지냐면, 보통 한 달에 반품된 확률은 30분의 5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구한 상대 도수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경향을 알아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경험적 확률, 수학적 확률의 경험적 확률, 그 통계적 확률의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잠깐 밑줄 그어놓고요. 얘랑 차이를 아셔야 돼요. 모든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게 수학적 확률이고, 그거를 예측을 못 하는데, 그게 경험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잠깐 밑줄 그어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됐죠? 그러면 7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아까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었을 때 A가 일어날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서 상대 도수 n분의 Rn이 이게 통계적 확률이고 경험적 확률이에요. 그게 일정한 P 값으로 가까워지면 이 P가 수학적 확률이에요. P를 사건 A에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사위 1의 유닛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1을 5번을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5번이 다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6분의 1인데 확률이 2이 돼 있잖아요. 5번까지는. 근데 그 학생은 30만 번을 반복해서 던지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6분의 1로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수학적 확률로 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수학적 확률로 근접해 간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시행을 30만 번 반복하였을 때 사건이 일어날 횟수가 Rn이라고 하면 30만 번에는 한없이 크게만 30만 번보다 더 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 조수가 n분의 Rn이 이게 통계적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 6분의 1에 가까워지면서 이 P를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횟수를 늘리면 수학적 확률 쪽으로 근접해 가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 실제로 시행 횟수를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할수록 크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 뭐 4천만 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조수 R분의 n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다. 그런다는 얘기죠. 사건 A가 일어난 수학적 확률 6분의 1일 때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이 수학적의 확률 P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울 큰수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그리고 내용 숙지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옆에 4번
73페이지 확률의 기본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표본 공간 S의 임의 사건 A에 대해서 전체 사건 있고 사건 A가 있고 공집합 이렇게 있어요. 공집합인 사건은 뭐라고 그래요? 공사건이라고 하고 전집합인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하죠. 자, 임의 사건 A에 대해서 사건 A는 여기 공사건이 될 경우가 빵이고 전사건이 될 일이니까 그 사이에 있겠구나. 그리고 같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은 1이고요. 절대 일어나지 사건의 확률은 0이 된다. 이렇게 내용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공사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내용이 없어서 이제 짧게만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하고 후다닥 넘어갈게요. 이거 길게 끌 수가 없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던진다고 했죠. 동시에 던지면 컴비네이션이잖아요.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전체 사건을 NS를 6 곱하기 6이라고 순서가 있게 했어요. 순서가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겠네요. 당연히. 맞죠?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동시에 주사를 던진다고 했었을 때 문제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을 취급해서 순서가 있다고 간주를 하잖아요. 이러면 사건 A만 순서가 있게 간직하면 확률은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가 있게 계산했고 사건 A는 뭐예요? 두 눈이 같은 경우죠. 6가지. 그래서 30분의 6. 2번 두 눈의 합이 8이면요. 2, 6, 6, 2가 달리 취급하는 거죠. 순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3, 5, 5, 3도 달리 취급하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4, 4, 4, 4는 하나로 취급한다는 거 주사위에서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됐죠? 3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예제 0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04번 ABCD를 6명을 일렬 나열했을 때인데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6팩이고요. 그럼 AB가 이웃하는 경우도 순서가 있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를 이웃한다 그러면 AB를 보자기를 씌우고 C, D, E, F에서 5팩을 하고 AB 순서 바꾸는 거 2팩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8개 문자를 일렬 나란다. 8팩이네요. 순서가 있네요. C와 T 사이에 2개 문자로 확률 C, T 하고 나머지 6개에서 2개를 여기를 배치하고 보자기를 씌워요. 그러면 4개 하나 해서 5개가 되고 5팩이 되고 C랑 T를 위치를 바꾸는 거 2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4번 했고요. 6번 하겠습니다. 6번은요. 원순열이네요. 분모가 원순열이면 분자도 원순열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 원탁에 나열한대요. 그럼 7명이니까 7-1팩 원순열로 계산한다. 남학생이 이웃하도록 왔는데요. 남학생이 이웃하러 앉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5명이 있죠. 5이랑 2개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5이랑 2개인데 이게 이웃한다 그러니까 보자기를 씌우죠. 그래서 6개가 돼요. 그래서 원순열 6-1팩 하고요. 남학생 2명 바꾸는 거 2팩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전체의 경우가 원순열이면 사건 A도 원순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나열을 할 때 6-1팩이죠. 이 부모를 서로 마주보고 앉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부모 배치하는 거 한 가지죠. 기준이 없으니까 회전 확률 같으니까 한 가지. 모는요. 건너편에 앉아야 되죠. 선택할 수 없어서 한 가지. 이거 옛날에 할아버지 할배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원순열 처음에.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가서 다시 보세요. 얘는 기준이 없어서 한 가지고요. 얘가 한 가지 이유는요. 어머니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고요. 그리고 원순열이 깨졌기 때문에 4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생기고 선택할 수 없어서 한 가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원순열에서 좌우가 달라지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원순열이 깨져서 4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 안 되신 부분은 첫 번째 수업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06번입니다. 1, 2, 3, 4, 5가 있어요. 5개 숫자를 중복으로 하고 4자리 정수로 만든대요. 그러면 중복으로 허락하고 4자리 정수로 만들면
스미스 테이블 이용하면 되죠. 네 자리 1, 2, 3, 4, 5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얘가 자리니까 순서가 있죠. 그래서 뭐 1111 되는지 보고 1111, 5, 5111 순서가 있네요. 그래서 요게 N, 요게 R이라 그랬죠. 그래서 5, 8, 2, 4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다. 네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짝수일 확률은 여기가 2가 오는 경우, 근데 5개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한다는 했으니까 여기도 5개 되죠. 그래서 여기 5, 8, 2, 3 됐죠? 그게 여기까지 해서 2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필수예제 07번 일렬로 나열한데요.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요. 모음 여기 AA55 이렇게 써요. 보자기를 씌우고 모음 아닌 것끼리 4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AA55가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4팩, 2팩, 2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전체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체의 경우도 A가 2개, O가 2개 있잖아요. 전체의 경우를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로 계산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A를 같다고 취급하고 O를 같다고 취급했잖아요. 전체 경우를. 그러면요. 사건 A도 같다고 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 얘다가 같은 것 끼는 순열을 하면 얘도 같은 것 끼는, 사건 A도 같은 것 끼는 순열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08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8번 잠깐 올릴게요. 문제 읽어보시면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이미 4개의 공을 동시에 떠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있으니 전체의 경우는 10C4 이렇게 했어요. 10C4의 의미는 이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를 흰 공끼리도 서로 다른 으로 취급하고 검은 공도 다른 으로 취급하고 초록 공도 다른 으로 취급했다는 게 10의 의미죠. 그리고 동시에 꺼놨다고 했으니 뭐야? 순서가 없다. 서로 다른 순서가 없게 전체의 경우 수를 간주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건도 서로 다른 으로 취급하고 순서가 없게 사건을 취급해서 계산하시면 확률은 정확히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개의 공 중 4개가 모두 초록공이 나올 확률은 5C4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라 그러면 3C, 2C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3번이 중요한데요. 3번이 흰 공이 2개가 나올 공을 꺼내놨잖아요. 그냥 3C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4개의 공을 꺼내놨잖아요. 사건이 종료하지 않았죠. 3C 하고 또한 8C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흰 공이 2개만 꺼내라 그랬잖아요. 8C 안에는요. 흰 공이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흰 공을 꺼내지 않아야 되니 검은 공이랑 초록 공이 이루어진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풀어보십시오. 자, 필수예제 1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검은 공이 모두 합해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인하고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했을 때 3번에 한 번 꼴은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죠? 이 주머니에 흰 공이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흰 공의 개수를 n개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 흰 공이 n개면요. 검은 거군요. 10-n개 이렇게 했네요. 네, 10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 흰 공 n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한다. 2개의 공을 꺼낸다 그랬죠. 그게 3분의 1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 나온대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게 얘가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n을 구해내면 n이 6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82페이지 기하적 확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영역의 넓이가 1, 3, 5, 7이 원판이 있다. 넓이가 1, 넓이가 3, 넓이가 5, 넓이가 7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원판의 화살을 쏘을 때 색칠한 영역에서 색칠한 영역에 맞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넓이를 다 더해요. 그게 16이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 플러스 5 해서 6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연속적인 변량의 크기를 갖는 표본 공간 S 안에서 각각의 점을 잡을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었을 때, 이거는 이제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건 수학적 확률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영역 X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A에 대하여 영역 X의 임의론을 잡은 점이 영역 A에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 얘기했어요. 무슨 하나도 모르겠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체 넓이분의 사건 A의 넓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83페이지 볼게요. 특강 1. 기하적 확률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 내부의 임의점 P를 잡았을 때 PAB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죠.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래요.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P가 여기 있으면 이거는 얘가 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요 원이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에요. 원이 있었을 때. 그럼 둔각은요, 원 안쪽이겠죠. 그래서 이게 P1, P2, P3라고 하면, P1은 얘가 삼각형, P2는 직각삼각형, P3는 둔각삼각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빗금층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좀 물어보는 게요. 직각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넓이라서 이 선은 넓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라고 하니 반지름 뭐예요? 1이죠. 반지름 1이에요. 그래서 1의 제곱 파이에 반원이니까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분자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8분의 파이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밑에 110번 있잖아요. 이 문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110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왔나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A가 -3에서 2 사이에요. 등호 들어가고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요. 그래서 4분의 D 판별식을 써서 실근을 갖는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3에서 2 사이일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0이고 4분의 5가 나왔는데 크잖아요. 그래서 바깥 범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요. 요거는 전체는요. 요 전체가 길이에요, 길이. 그래서 길이는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이죠. 2 마이너스 3 그래서 5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 여사건을 통해서 가운데 거의 길이를 구해서 빼주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여기는 뭐예요? 4분의 5에서 0 사이의 넓이는 4분의 5 빼기 0이니까 4분의 5 길이가 4분의 5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5 해가지고 4분의 3이 답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풀어보시죠.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설명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요. 경우의 수를 탄탄히 하셔야 돼요. 자, 두 사건 A, B가 있으면 합사건은 A 합집합 B는 PA의 PB, B, PA 교 B가 되죠. 배반 사건의 경우가 합법칙인 경우죠. 그게 A 교 B가 공집합일 때가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니까 이쪽은 없어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내용 숙지하시고 넘어갑시다. 89페이지도 6건 요거 아시죠? 잠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개념 익히기 여러분들이 90페이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1번 설명하겠습니다.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 카드 중에서 미의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합사건을 물어보는 거죠. 합사건. 그래서 자, 3의 배수 카드가 뽑을 사건을 A라고 하고 4의 배수가 적힌 사건을 B라고 하면요. 50을 3으로 나눴을 때 16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6개.
B도 마찬가지 50을 4로 나눠서 12개. 그리고 3과 4의 최소 분배수가 10인데 11을 50을 12로 나눴을 때 4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구했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50이죠. 그래서 50분의 16 그리고 50분의 12 50분의 4 하고 2개 더하고 빼기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보시고요. 12번, 필수예제 13번, 15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요. 15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16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6번은 여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사건은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거를 보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이래요. 그러면 두 개가 뭐예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오는 두 눈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기를 던져서 두 눈의 합의 최소값은 2고요. 최대값은 10이죠. 6 더하기 6이니까. 그러면 5 이상이면요. 여기가 이제 5라는 거잖아요. 5. 여기가 5. 그냥 5, 6, 7, 8, 9, 10, 11, 12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으면 6건을 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를 하고 전체 경우의 수 36 중에서 2, 3, 4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2가 나오는 경우 1, 1, 3이 나오는 거 1, 2, 2, 1. 요거 순서가 있다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둘 다 카운팅 해야 돼요. 4가 나오는 거 1, 3, 2, 2, 3, 1. 요거 2는 하나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해서 6개가 되네요. 그래서 36분의 6이 되고 여기를 구했으니 반대 여기는요. 1-6분의 1 해서 6분의 1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